지난 영상에서 럭키가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바와도 만나게 되었어요. 고양이와 신생아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바바 바바야, 이게 누구야? 바바, 이거 누구야? 동생. 바바, 동생. 동생이네. 바바, 동생이에요. 꼬리가 확 내려가 있는데. 조금씩 친해져. 얘는 자고만 있고. 일단 침대에 눕힐까? 응. 봐봐. 넘어오면 안 돼. 동생. 침대로 들어가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기가 있을 때는 침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너 같이 육아해줘야 돼. 공동 육아 알지? 봐봐야. 조심히 해야 돼. 착해. 어떻게 잘 너무 자? 순해. 어떻게 잘 자? 그러니까. 아마 구경하려면 이 위에 와서 구경하는 건 괜찮아. 여기 들어가는 건 안 돼. 안 돼, 알았지? 그렇지. 거긴 괜찮아. 그렇지, 거긴 괜찮아. 거기서 쳐다봐. 말 잘 듣네. 양생 처음으로 보는 신생아라 그런지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다행히 침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며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침대 안에 작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냄새, 궁뎅이 냄새 맡네. 동물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똥꼬 냄새 맡는 것처럼 궁뎅이 냄새를 엄청 맡더라고요. 바바는 이 냄새로 어떤 정보들을 얻었을까요? 인간 아기라는 사실을 눈치챈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인 건 아는 거지? 봐봐. 애기 건데 왜 네가 해 그거? 응? 회장님 같아. 이거 바운서 애기 건데. 엄청 편해 보이네. 그러니까 되게 편해 보여 아주. 안전벨트까지 할래? 봐봐. 좋아 보이네. 편안해 보인다. 귀여워. 냄새 맡는다. 양발 냄새 맡아요. 냄새 맡아봐. 뭔 냄새야? 애기 냄새. 애기가 살짝 낑낑대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 안 아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바는 아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바바가 아기를 대할 때는 뭐든 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기저귀 가리대 위로 올라와서 아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별 신경 안 쓰는 듯 하다가도 아기가 자다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행동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알게 모르게 제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오는 인간 아기의 존재를 아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바닥에 따뜻하니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봐봐. 애기 깰 것 같아요? 애기가 낑낑거려? 봐봐, 이렇게 한번 봐줘. 이렇게 잘 봐줘요. 잘 봐줘. 그렇게 깨는 것 같으면 알려줘. 봐봐. 친절하게 해야 돼. 친절하게. 공동 육아예요. 얘는 가슴팍 위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 알았지요? 바바가 애기 잘 봐주고 있네. 그냥 지켜보고 있어. 바바는 그렇게 신생아가 온 첫날 한참 동안 애기를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존재이기도 하고 살면서 처음 보는 형태의 인간이라서 계속 관찰하며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역시 고양이는 관찰의 동물이라더니 엄청 오래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때는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아침 갑자기 양수가 터져 생각하지도 못한 타이밍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2주간의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입성한 핏덩이. 그렇게 고양이 바바와 이 꼬맹이는 숨막히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양이는 공동육아를 한다는 말을 예전부터 들어본 적이 있어서 우리 착한 바바도 다른 고양이들처럼 공동육아를 해주지 않을까 라며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로 생각보다 오랫동안 말 그대로 꼬맹이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바는 공동육아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고양이 수컷은 육아를 하지 않는데 공동 육아를 바라는 집사들. 이거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고양이마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 봐왔던 아기와 놀아주는 고양이, 아기를 위험에서 구출해주는 고양이,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는데 바바는 정말 꼬맹이를 쳐다만 봐서 바바는 공동육아를 안 하는 고양이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꼬맹이랑 바바가 어쩌다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면 얼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남겨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바가 아기용품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무튼 애기 거는 다 탔네요. 애기 거는 봐봐도 재밌대.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옆에 누워서 잠도 자더라고요. 이건 여집사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바바가 애기 옆에 있는 거 보고 찍은 거라고 해요. 참 신기하게도 바바가 뭘 아는 건지 바바도 애기를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꼬맹이가 우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바바가 와서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꼬리로 잡기놀이를 해주기도 해요. 아주 즐거워 보입니다. 주아야, 살살. 옳지, 살살. 꼬리가 잡히는 게 싫으면 자리를 피할 법도 한데 그 자리에서 동생의 장난을 받아주고 있어요. 무심한 듯 놀아주는 게 아주 멋진 형아입니다. 아침에 여집사가 애기 보다가 옆 침대에서 잠깐 잠든 상황입니다. 바바가 동생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육체는 지쳐 쓰러졌지만 꼬리는 내어주는 고양이 형아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자주 해요. 그러다 아들은 발바닥 젤리를 발견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고양이 발바닥 젤리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발바닥 젤리를 알아버렸네요. 역시 고양이 발바닥 젤리는 아기가 봐도 중독성이 심한가 봅니다. 그 와중에 바바는 발바닥을 내어주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신폭신하고 귀여운 젤리를 만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 중독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양이 발바닥 젤리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 걸까요? 그래도 미디어 노출하는 것보다는 고양이 발바닥 노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 수준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게 7개월 전 바바는 갑자기 동생이 생겼고 아들은 고양이 형아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바도 계속 아들 옆으로 먼저 오고 드러누워서 부비부비를 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고양이 형아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바 얼굴만 봐도 빵긋 웃습니다. 서로 친해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서로가 서로를 막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종종 아들과 동물들의 케미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아들 목욕을 시키고 밤잠을 재우기 전 수면 루틴입니다. 이렇게 잠을 재우기 전에 바바가 꼭 찾아옵니다. 바바가 있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목욕을 시키고 루틴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계속 몸을 뒤집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우는 경우가 많은데 바바가 있으면 바바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고양이 쳐다보느라고 잘 울지도 않고 산만해지지도 않거든요. 엄마가 응원하러 왔지. 아들은 고양이 형아가 얼마나 좋은지 얼굴만 보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얼른 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양치도 시켜주고 수면 조끼까지 입혀줍니다. 바바는 옆에서 계속 쳐다봐요. 서운해할까봐 바바도 한 번씩 쓰다듬어 줍니다. 바바도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아서 같이 만져줍니다. 자, 엄마도 잘 자고. 엄마도 잘 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는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아들이 혼자 잠에 드는 시간입니다. 아들이 울자 바바가 옆으로 와줬어요. 아들은 잠이 들기 전 이렇게 한 번씩 우는데 그때마다 바바가 옆에서 지켜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울음이 그친 아들. 아마 곧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이때 바바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동생의 울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곧 잠에 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건지 살짝 시간을 두고 옆에 있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패턴이 생각보다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바는 확실히 공동 육아를 해주는 고양이라는 것을 느끼는 날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바가 떠나고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기 아주 귀여운 아기가 밤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죠. 요즘 잡고 일어나는 거에 재미를 붙인 이 아이는 새벽에 잠에서 깨면 갑자기 침대를 잡고 일어납니다. 비몽사몽 중에 침대를 잡고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눈앞에 보이는군요. 잠이 깨는 듯해 보입니다. 돌아 누워있는 엄마를 부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의 바람대로 엄마가 돌아 누웠군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지 않자 아기는 엄마를 때려봅니다. 깨어나지 않는 엄마를 바라보며 계속 엄마를 때리는 아기입니다. 그래도 아기가 착한 것이 엄마를 세게 때리지 않고 살살 흔들어 깨우듯이 때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개월수는 8개월이죠. 힘 조절을 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깨어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아기가 아주 작은 소리만 내도 바로 일어나던 엄마였지만 많이 묻어내진 모습입니다. 부드러웠던 아이의 손목 스냅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일어나면 그대로 다시 잠들었는데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계속 툭툭 쳐보기도 합니다. 겨드랑이를 100대쯤 맞았을 때 엄마는 다시 돌아 눕습니다. 다시 돌아 누운 엄마를 보며 아기는 어떻게 엄마를 깨울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실행에 옮기죠. 그래도 엄마는 깨지 않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바바가 아기의 어그로를 끌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아기. 그렇게 고양이는 아기가 침대에 눕는 걸 확인하고 원래 본인 자리로 돌아갑니다. 잠시 후 아기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CCTV에 잡힌 고양이 바바의 육아 현장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보세요. 아주 기똥찬 고양이 바바의 육아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아기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밤잠이었지만 지금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죠. 낮잠을 잘 자던 아기는 드디어 잠에서 살짝 깨어났습니다. 원래 조금 더 자야 하는데 빨리 깨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면 교육의 일환으로 10분 정도 아이의 상태를 더 지켜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 잠연장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낮잠을 덜 자서 곧잠에 다시 들 수 있는 상황인지, 완전하게 깨어버려서 잠에 들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홈캠을 보면서 계속 지켜봅니다. 일단 자다 깨서 이렇게 앉아버린 경우에는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막 잠에서 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옆모습이 짱구랑 닮아있는 것이 아주 귀엽습니다. 볼살이 아주 탐스러워서 당장이라도 만져보고 싶군요. 조금씩 우는 소리를 내며 입구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홈캠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보고 있었죠. 아기는 엄마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잠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러다가도 10분 안에 스스로 잠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육아고수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이제 우리의 냥은영 선생님께서 오셨으니 이 아이의 낮잠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군요. 먼저 냥은영 선생님의 첫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침대에 들어누우면서 따라하게끔 하는 기술이죠. 지난 영상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한 번에 아기를 재우는 데 성공을 했었죠. 과연 이번에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눕히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좋지 못한 방향으로 아이가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착한 고양이 바바는 쿠션 역할까지 해주면서 아기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아이가 귀찮으면 자리를 피할 법도 하지만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냥은영 선생님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아하니 점점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군요. 이때쯤부터는 아이가 더 이상 잠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아이를 데려올까 했지만 냥은영 선생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내려주실지 궁금해서 홈캠으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엄마를 찾다가 냥은영 선생님을 보고는 웃으며 다시 옆에 눕습니다. 둘이 친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귀엽습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냥은영 선생님은 또 다시 기술 시전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이는 냥은영 선생님의 기술을 보지 못하는군요.
그때 서로 눈이 마주치는 두 귀요미입니다. 아이는 고양이의 털을 잡이 뜯지만 양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아이는 잘 것처럼 눕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양쌤의 기술을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이는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던 양쌤은 다시 한번 드러눕기 기술을 시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는 다시 양쌤에게로 돌진을 하는군요. 그러더니 상당히 이상한 자세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는 양쌤에게도 살짝 버거웠나 봅니다. 양은영 쌤은 결국 아이를 재우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울지 않도록 놀아줬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잘 것 같지도 않고 고양이도 이제 슬슬 버거워하는 것 같아 아빠가 투입됩니다. 찾았어? 안 잘 것 같다니, 그치? 아바야, 놀아주고 있었어. 너무 착해. 아바야, 너도 나와, 이제. 육아에 지쳐버린 고양이는 잠시 동안 침대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기가 한바탕 놀아버린 거실의 풍경입니다. 키우는 아기는 한 명인데 뭔 장난감이 이렇게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랑 한참 놀고 나니 벌써 엄마 아빠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맘마 먹게. 엄마 맘마 먹게. 엄마는 맘마 먹을 건데요. 맘마 먹지 마. 결국 엄마는 아이와 조금 더 놀아줘 보기로 합니다. 혼자서도 잘 놀 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옆에 있어달라고 보챌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를 안은 상태로 밥을 먹거나 아기 의자에 앉혀두고 옆에서 밥을 먹고는 하죠. 먹어요. 싹싹. 아, 앞으로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야, 넷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인디야,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인디야, 열 꼬마 인디야, 모이. 아빠랑 놀아야지, 엄마 밥 먹어야지. 배가 고팠던 엄마는 아빠에게 아기를 맡기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대로 안 해. 아, 이거 봐. 놀아. 엄마가 멀어지자 바로 찡얼대는 아기입니다. 바로 아빠가 바통을 이어받았죠. 어이, 잘한다. 또 해봐. 여기다 집어넣어봐. 어이, 잘한다. 이때 등장하는 양은영 선생님입니다. 양은영 선생님 오셨다. 내가 놀아줄 테니까 얼른 밥을 먹으라고 하는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밥 먹으러 가는 아빠. 그러더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양은영 선생님에게로 갑니다. 양은영 선생님 옆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군요.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기입니다. 책이 저렇게도 재밌을까요?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되려나 봅니다. 잘 읽는다. 엄청 잘 읽는다. 그거 태클. 이렇게 읽네. 이렇게 옆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책을 다 읽은 듯한 아기는 양은영 선생님에게로 돌진합니다. 양은영 쌤, 나와주세요. 거기 앉아서 머리로. 양쌤이랑 놀아요, 바바랑. 아기가 일어서지 못할 때에는 양은영 선생님이 꼬리로 많이 놀아주셨는데 이제는 잡고 일어나니까 꼬리로 놀아주기엔 벅차 보입니다. 고양이가 올라가 있는 바운서는 따지고 보면 아기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양은영 선생님이 아기의 어그로를 끌어준 덕분에 엄마 아빠는 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의 육아고수 고양이 바바는 아이의 어그로를 끌어준 뒤에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아이를 지켜봐 줍니다. 양은영 선생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도 전혀 울지 않고 있죠. 오히려 신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고양이 바바가 저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 아이는 꼬리잡기 놀이를 하면서 나름 긴 시간을 같이 보내곤 했는데, 이제 아기는 머리가 너무 커버려서 꼬리잡기 따위는 시시한가 봅니다. 분명히 고양이보다 덩치도 작고 무게도 가벼웠었는데 언제 이렇게 덩치와 몸무게를 역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바운서를 저렇게 흔들고 때려도 우리의 양은영 선생님은 평온하게 앉아 있습니다. 양은영 선생님은 아이가 어느 정도 지루할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아이를 즐겁게 해주곤 합니다. 바바는 그렇게 집사들이 밥을 다 먹을 동안 아이의 어그로를 끌어주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주 든든한 고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엄마를 불렀어. 아이고. 네, 엄마. 봐봐, 이제 쉰대. 오늘도 바바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바운서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꼬리가 잡히는 게 싫으면 자리를 피할 법도 한데 그 자리에서 동생의 장난을 받아주고 있어요. 무심한 듯 놀아주는 게 아주 멋진 형아입니다. 아침에 여집사가 애기 보다가 옆 침대에서 잠깐 잠든 상황입니다. 바바가 동생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육체는 지쳐 쓰러졌지만 꼬리는 내어주는 고양이 형아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자주 해요. 바바가 그렇게 좋아해. 바바야, 잡아야지. 그러다 아들은 발바닥 젤리를 발견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고양이 발바닥 젤리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발바닥 젤리를 알아버렸네요. 역시 고양이 발바닥 젤리는 아기가 봐도 중독성이 심한가 봅니다. 그 와중에 바바는 발바닥을 내어주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신폭신하고 귀여운 젤리를 만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 중독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양이 발바닥 젤리를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 걸까요? 그래도 미디어 노출하는 것보다는 고양이 발바닥 노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 수준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집에 고양이가 있으면 과연 괜찮을까요? 털 알레르기? 위생 문제? 고양이가 아기를 질투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고양이와 아기가 함께 살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둘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키우는 고양이 바바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며 다른 고양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고양이와 아기는 충분히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고양이는 아기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다르게 보는 고양이도 있긴 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고양이들은 아기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요. 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격성이 없어서 공동 육아를 아주 잘해주고 있죠.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어떻게 신경 써주냐에 따라 고양이와 아기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고양이의 성향과 보호자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아기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이 과정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요. 고양이에게 아기 물건 냄새를 맡게 한다든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환경을 적응시킨다든지 이러한 준비들을 미리 해서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아기를 보고 고양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실 고양이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점도 많아요. 아기가 고양이를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며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 아들은 바바를 보면 한박 웃음을 지어주고 울다가도 바바가 옆으로 오면 안정을 찾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천식 알레르기 발병률이 낮다고 해요. 물론 유전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는 면역력이 좋다고 해요. 동물과 함께하는 경험이 아이의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거나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지 않는다면 보통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성이라는 것을 기르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생명체와 교감을 나누고 반려동물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별한 경험이 어느 정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한 아이들이 더 감성적이고 배려심이 깊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기의 성장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무작정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기는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양이 털과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아도 어린 아이가 있다면 청소를 자주 해야겠죠. 팬 모드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의 털이 아기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고양이의 털이 몸속으로 들어가 큰 위험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 몸이 털을 다 걸러낸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막 허술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의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고양이의 털 때문에 아기 기관지나 폐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기가 기관지나 폐가 많이 약해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보호자의 관심이 아기에게만 가면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와도 꾸준히 놀아주고 교감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정말로 고양이가 질투심을 느껴 아기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아기가 고양이를 거칠게 만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쓰다듬어 보세요, 좋아야.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 봐. 그렇지. 물론 여러 번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주의를 주고 말을 해줘야 해요. 응, 엄마 손가락 해줄게요. 주세요. 아, 장난치지 말랬지. 아, 계속 장난치네 이놈. 원래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엄청난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 하지마. 재미없어. 재미없어. 대부분의 고양이는 꼬리나 발을 잡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기가 꼬리나 발을 세게 잡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며 조심해야 합니다. 바바는 다행히도 꼬리가 잡혀도 발바닥 젤리를 잡고 주물러도 그냥 다 받아주는 고양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가 너무 작을 때는 고양이와 아기를 단둘이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아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바바가 아기 몸통 위로 올라가 잠을 잘까봐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동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고양이와 아기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고양이에게 아기 물건 냄새를 맡게 해서 아기의 냄새를 익숙하게 만들기. 두 번째, 고양이가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세 번째, 아기가 크면서 고양이와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고양이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숨을 곳이나 고양이 전용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해요. 고양이 집사님들은 당연히 마련해 주시겠지만 간혹 그걸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성향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둘 사이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고양이와 아기는 충분히 함께 살 수 있지만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양이도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고 아기와 고양이가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고양이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아기와 함께 키우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키우고 있는 바바는 아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듯해 보여요. 원래도 순하고 수더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기랑 함께 있을 때는 평소보다 더 순하고 다 받아줍니다. 서로 녹아주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바바 얼굴이 나올 때마다 웃어. 그럼 웃어. 너무 웃겨. 반대로 제 아들도 고양이를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편이고 바바를 상당히 좋아해줘요. 바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바바를 가리키기도 해요. 바바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네. 진짜. 여기 있네. 바바 여기 있네. 그럼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아빠 이거야? 이거야? 아니야, 이거는 가짜 아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고양이와 아기를 함께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바바야. 까꿍. 바바 까꿍. 바바가 거기 있었네. 바바 찾았다. 누구세요? 좋았어요. 말 잘했지. 잘 자. 이따 자고 또 만나. 누가 고양이 집사 아들 아니랄까봐 궁디팡팡 하는 걸 보고 배웠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기만 합니다. 결국 바바도 그냥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눕기 시작하는군요. 왜 바바? 알았어. 가자. 안녕. 어이. 안녕하세요, 주아씨. 잘 잤어요? 봐봐. 저 봐봐. 누워있어.
봐봐. 막 육아할 만해? 어때? 이제 적응 좀 됐지? 근데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줄까? 너 동생 또 생긴다? 봐봐. 어차피 뭐 경력직이잖아, 그치? 봐봐야. 사람들이 경력직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 다 이유가 있거든. 조용히 해. 썸네일과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 둘째 임신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갖기로 결정하고 나서 반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주변에서 둘째 안 가지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둘째 계획이 없을 때 질문을 계속 받는 것보다 둘째 계획이 있는데 마음처럼 안 생기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계속 받는 게 은근히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첫째 때도 그렇고 이번 둘째도 그렇고 거의 포기하니까 딱 생기더라고요. 특히 여집사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잘 받는 성향이라서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당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가는 상황들이 겹치면서 임신이 더 잘 안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임신이 되었고 뱃속 아기도 자리를 잘 잡아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살살해. 살살해. 이렇게. 살살. 살살. 이칠해줘 보세요. 야! 살살. 좋아요. 봐봐, 좋아? 이렇게 예쁘다 해줘야지. 예쁘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쁘다. 좋아요. 예쁘다. 살살. 봐봐. 봐봐, 너무 착해.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예정일은 12월 23일인데 첫째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와서 둘째도 아마 일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는 바바랑 재호한테 둘째 성별 예측해보라고 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성별을 예측해줄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아봅시다. 봐봐, 돌돌이 해주는 거야? 봐봐, 거기 빗질 해줘야 되는데 돌돌이가 아니라. 그러면 털 다 빠지는 거 아닌가 몰라. 봐봐, 그러다가 스핑크스 고양이 돼요. 털 다 뽑아버리면. 청소하는 거야? 자다가 갑자기 깬 이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고양이를 찾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풍기 커버가 고양이 얼굴 커버인데 이걸 보고 바바라고 하는 중입니다. 수건이 걸리적거리는지 쿨하게 치워버리는군요. 새벽 5시 50분에 깨서 갑자기 바바를 찾는 상황이 웃기면서도 귀엽네요. 실사 고양이가 아닌데 고양이로 인식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몇 분 동안 고양이 커버를 쳐다보면서 바바를 찾는 건지 대화를 하는 건지 쫑알쫑알 말을 하다가 누워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넘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바를 찾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바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보 여기 있다.
경기틀기. 안녕 바바.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는 바바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아들의 적극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바바도 이제 슬슬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 바바 귀. 요즘 하루에 한두 가지씩 할 줄 아는 단어가 생기고 있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바바 꼬리 어딨지? 바바 꼬리. 꼬리. 아 이쁘다. 코. 발 맞아. 손이라 안 하고 발이라 하네. 귀. 발. 다리래. 아 다리라 그랬어. 아 이쁘다. 주아 왜 이렇게 똑똑해요? 눈, 코, 입, 발 다 하네. 주아야, 바바 귀 어딨어? 귀? 귀. 위험해. 주아 꼬리는 어딨어? 주아 꼬리? 주아 주아 꼬리가 없네? 주아 꼬리 어딨지? 응? 이 뭐야? 그 꼬리 없어서 다른 애기 놀잖아 책에서. 꼬리가 없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엉덩이로 바꿔서 하자 했지. 저 엉덩이 거겠지? 봐봐. 봐봐 엉덩이. 봐봐 예뻐. 봐봐 사랑해. 이거는 뭐 괜찮아? 살살. 살살 아 예쁘다 해야지. 옳지. 아 예쁘다. 문질문질. 바보. 귀. 책 속에 고양이 그림이 나오면 바바라고 말합니다. 봐봐. 어디? 맞네. 바바가 어머 거기 바바가 있네 진짜. 이거 봐봐.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주아? 봐봐. 바바야? 그게? 바바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누구야? 봐봐. 누가 봐도 바바야. 이건 좀 바바랑 비슷하게 생겼다. 태유. 이건 뭐야? 누구야 이게? 태유가 뭐야? 이건 뭐야? 봐봐. 바바 어딨어? 바바 찾아봐. 바바 부르니까 바바가 왔네. 까꿍. 깡총이다 진짜. 깡총. 얘는? 꼬꼬. 맞았어요. 꽉꽉. 꼬꼬. 꽥꽥. 틈틈이 바바랑 잠깐씩 놀기도 해요. 꼬리. 요즘에 꼬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서 바바 꼬리 잡으면서 꼬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단어를 하나씩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 어릴 때 바바 꼬리 갖고 많이 놀았잖아. 기억나? 와 정리하는 거야? 좋아 이제 정리를 잘해. 와 잘한다. 어렵지? 공간이 없어. 이렇게 해서 짠. 그렇지. 됐다. 됐다. 우와. 쏟고 어지르고 하는 게 10번이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하는 법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늘 이 자리에 있어 있잖아. 눈싸움 하는 거야? 어이. 기기. 지지 있대. 봐봐. 지지가 어딨어? 봐봐. 아 눈곱. 눈곱 있다 여기 봐봐 눈곱. 지지래. 지지긴 하지 눈곱이. 봐봐. 응. 눈곱 있어 주아야. 봐봐 눈곱 떼줘야 돼. 바보. 봐봐 좋아? 봐봐 귀엽지? 눈. 봐봐 눈. 봐봐 코 어딨어? 코. 응 봐봐 코. 봐봐. 꼬에. 봐봐 뭐해? 바바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주아야? 언제까지 쳐다보는 거야? 봐봐. 봐봐야. 주아야. 봐봐가 이제 눈으로 눈 키스할 때는 같이 키스해줘야 돼. 주아도 눈 같이 깜빡여줘 이렇게 봐봐. 눈 깜빡. 그게 서로 좋아한다는 신호야 고양이랑 할 때는. 바바야 주아 어릴 때는 바바가 주아 많이 봐줬잖아 그치? 주아가 이제는 바바 엄청 좋아해. 근데 바바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해.
너무 많이 커버렸어 애기가. 본인보다 좀 작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 커져 버렸지. 봐봐요. 근데 너도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르게 자랐어. 알고 있니? 이게 뭐야? 바바 수염. 야 주아야, 바바가 착해서 다행이지. 원래 고양이들 이렇게 착하지 않고 바바라서 이렇게 착한 거야. 알지 주아야? 듣고 있니? 팔이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해.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치를 할 때도 고양이와 함께하죠. 이 바바이 치카치카 하세요 바바. 저 바바한테 인사. 바바한테 안녕해. 내일 봐. 내일 봐. 그게 인사해? 멋있게 인사하네. 자러 가야지 이제. 바바한테 빠빠이 해. 자, 빠빠. 안녕. 자, 이제 씻으러 가자. 가자. 씻으러 가자. 오늘 하루도 바바랑 잘 놀았습니다. 가자. 그렇게 바바와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자기 전 씻으러 가는 아들입니다. 씻는 것부터가 수면 루틴의 시작이라서 씻으러 가면 자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귀여운 아들은 고양이 바바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다시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이거 사람? 야 바바 어딨어 바바? 봐봐. 꾸꾸. 꾸꾸. 돼지. 이거 뭐야? 돼지? 오 화났다. 화나다. 이거 뭐야? 어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준비하고 앉아, 저야. 너희 아빠 말 들어야지. 와. 도통 들어먹지 않는 아들이다. 결국 끌려가는 인생 23개월 차. 뭔가 있잖아. 기저귀 가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잘하다가도 한 번씩 이러는 게 육아다. 때를 쓰기 시작하는 아기 집사를 보며 뭔가 생각을 하는 바바. 시은아, 저기 가라 있다. 그때 무언가 결심한 바바. 몸소 보여준다. 봐봐, 너무 내누워. 역시 숙련된 조교는 다르다. 기저귀 갈게. 엄마도 구석에 갈아줘. 아빠 기다려. 좋아하고 갈아줄게. 아니면은 좋아한테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하라고? 좋아가 말 안 들으니까 바바가 보여주네, 그지? 민망했는지 괜히 궁디팡팡을 한다. 확실히 바바가 옆에 누우니까 떼 쓰는 게 없어진 아들이다. 하는 거야? 상으로 추루를 줘야겠다. 바바 엄청 똑똑하지, 좋아야. 아 아구 잘 먹네. 아들이 양은영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사이 엄마는 빠르게 집안일을 하고 있다. 양은영 선생님은 공동육아를 해주는 이 집 고양이를 뜻한다. 그러다 갑자기 구조 신호가 들려온다.
홈캠으로는 소리가 잘 안 들어갔는데 살려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가보는 엄마. 화장실에 가보니 이렇게 샤워부스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 양은영 선생님도 같이 감금이 되어 있었다. 바바는 왜 같이 갇혀 있어, 주아야? 아들과 놀아주다가 당해버린 게 분명하다. 마시던 우유로는 왜 예술작품을 그려놨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방탈출에 성공하는 아들이다. 나와. 그러니까 우유 왜 흘렸어? 바바야, 너가 고생이 많다. 바바에게는 오늘도 추루를 줘야겠다. 아들 장난감 박스는 항상 바바 차지다. 주아는 여기 들어가기엔 너무 작아. 바바는 이렇게 안 예쁘다. 살살해. 내려가 봐봐 내려가. 왜? 바바 아빠 여기 좋대 바바는. 네. 나왔다. 하면 안 되지. 네, 하지 마. 나왔다. 아, 주아가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서 나왔잖아. 놀랐대. 하지 마. 세게 하지 마. 미안해. 어이가 없네. 미안해. 사과는 빠르다. 그렇게 하고선 미안해 하는 건 다야? 다음부터 하지 마, 알았지? 미안해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돼, 알았지? 미안해. 알았어? 네. 바바 때리면 안 돼. 안 돼. 오늘도 고생한 바바에게는 추루를 줘야겠다. 주아야, 바바한테 색연필 왜 자꾸 주는 거야? 아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불안한 마음에 나가봤더니 양은영 선생님이 육아 중이셨다. 온 색연필을 거기다가 다 넣었어, 주아야. 왜 그래? 바바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정말 좋아하다. 선물로 주는 거야? 근데 바바가 되게 불편해 보여, 주아야. 아이의 장난을 온몸으로 받아주는 고양이라니. 역시 양은영 선생님이다. 바바야, 너 안 불편해?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바바가 신기할 따름이다. 대단하다. 너네 둘 다 대단하다. 계속 갖다가 집어넣는 이주아 너도 대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 고수하고 있는 바바 너도 대단하다. 야. 주아야, 그거 뭐 하는 거야? 바바만의 요새를 만들어주는 건가?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 뭔가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바바, 괜찮아? 진짜 싫었다면 고양이 특성상 바로 자리를 떴을 거다. 주아 다 했어? 끝이야? 주아가 바바만의 요새를 만들어줬다. 이건 또 뭐야? 타요 버스랑 경찰차 갖다 놨어 이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는 걸 보면 바바에게 애정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바바야, 주아가 주는 선물이래. 대박이지? 이번엔 뭐야? 이번에도 빠방이야? 언제까지 집어넣는 거야? 야, 바바, 너 색연필 물지 마. 밋밋했던 바바의 안식처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다. 아, 주아야, 너 대단하다. 또 왔어? 이번엔 뭐야? 가지고 있는 빠방이를 전부 다 넣을 생각인 것 같다. 언제까지 할 거야? 그의 선물 공세는 끝날 생각이 없다. 양은영 선생의 육아 스킬에 또 한 번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주아가 바바 집 엄청 꾸며놨다. 바바야, 너무 고마워. 주아야, 바바가 너무 고맙대. 주아가 예쁘게 집을 해줘서 바바가 너무 고맙대. 주아야, 이거 바바한테 주는 선물이야? 보수 공사에 집중을 한 아들은 대답을 해주질 않는다. 바바가 되게 아늑해 보인다. 야, 딱 맞네. 어떻게 여기에? 양은영 선생님은 오늘도 아들과 긴 시간을 놀아줬다. 오늘도 고생한 바바에게는 추루를 줘야겠다. 엄마 안아줄게. 엄마. 우리 이뻐. 사랑해. 아이고. 자. 엄마 안아줄래?